12월 10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네, 지난 2012년 12월 12일 오전 9시 49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가 이렇게 발사가 됐습니다. 발사 2분 30초쯤 뒤에 일단 추진체가 분리가 됐고 나머지 로켓은 백령도 상공을 거쳐서 일본 오키나와 서쪽을 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단 추진체는 서해, 견산 반도에서 좀 떨어진 서해상에 떨어졌고 또 2단 로켓도 정상적으로 분리돼서 필리핀 동쪽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은하 3호에 탑재된 인공위성 광명성 3호는 정상 궤도에 진입을 했고 발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3단) 로켓인 이 은하 3호 1단 추진체가 연소한 시간이 156초였다고 합니다. 자, 1단 추진체가 로켓의 전체 추진력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연소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사거리도 늘어납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로켓 은하 3호를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용할 경우에 사거리가 10,000km, 그러니까 미 본토, 미 서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10,000km가 넘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2012년 은하 3호를 발사할 당시 동창리 기지에 있었던 발사대의 길이가 약 50m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이 은하 3호의 길이 약 30m로 무게가 92톤, 약 3단 로켓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대를 지금 67m로 중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사대 길이가 높아지면 로켓 길이도 당연히 60m까지 그 높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분리된 1단 로켓은 서해 바다에서 저렇게 발견이 됐었죠. 자, 발견된 1단 추진체, 흰색 원통형의 저 추진체 길이만 그 당시 때 재봤더니 약 10m 정도 됐고요. 약 4층 건물 높이 정도 됐습니다. 직경도 재봤더니 1.6m나 됐습니다. 군 당국은 저때 이 은하 3호의 연료통으로 추정을 했었고요. 은하 3호의 연료가 저장할 수 있는 연료, 하이드라진을 또 산화제를 사산화 이질소를 이렇게 썼다고 밝혔습니다. 상온에서 보관이 쉽고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에 흔히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 군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올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 구호입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집권 1년 차였던 2012년 이 은하 3호 발사 성공 이후 계속해서 우주 개발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하 3호 발사 성공 이후 다음 단계로 정지 위성 개발을 위해서 은하 3호보다 더 큰 운반 로켓의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로켓이 더 커진다면 1단 로켓의 연소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전용할 경우에 사거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서 이 신형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아직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기술인 재진입체 개발, 즉 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마찰열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은하 3호 발사 성공으로 ICBM 핵심 기술인 단분리 기술, 또 핵탄두 장거리 운반 능력은 확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함께 ICBM 개발 기술까지 만약에 확보할 경우 북한의 위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또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